자, 고려아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자, 지금 13%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단 뉴스로는 또 경영권 분쟁 얘기를 꺼내놓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영권 분쟁 초장기화라는 뉴스가 이제 어제 오늘 된 뉴스는 아니고요. 경영권 분쟁 장기정 논란 진행형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아래쪽에 보면은 경영권 분쟁 장기전이라는 얘기가 지금 뭐 사실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난달에도 경영권 분쟁 장기전에서 경영권 분쟁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년 그러면서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이 방어주적인 형태죠. 고려아연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영권 분쟁 나오기 전 저 앞쪽에서부터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 고려아연은 이 시클리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긴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상승 사이클을 지속하는 종목입니다. 사이클을 이렇게 보시죠. 예를 들자면 이게 비철금속 종목인데요. 뭐 금속 종목에서 금속 이쪽에서는 뭐 잘 아시는 최강기업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포스코 홀딩스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고려아연이 압도적으로 더 강합니다. 이 비교 차트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걸로 보여드리면요. 자, 이게 차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을 불가능해왔는데 이제 조정을 받을까? 포스코 홀딩스 매수 입장 안 되세요? 고려아연 이렇습니다.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극동도 채용도 길게 봐도요 이렇게 비교가 안 돼요. 더 길게 보면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애초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이렇게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비철금속 자체 쪽에서도 뭐 워낙 지금 독보적인 기업이니까 그래서 고려아연 쪽의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방어 논리라는 게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이다. 그래서 뭐 이제 한동안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건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 고려아연 관심 있는 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외에 고려아연은 뭐 지금 뭐 우리 금 관련주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그 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로 금 거래소 종목이죠. 금을 거래라는 금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던가 뭐 이런 쪽에서 금 관련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고려아연의 경우는 오리지널 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업황이 좋은 경우에는 업황을 타고 실적이 개선이 돼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개선이 돼서 그 실적 가지고 치고 올라 들어가고 업황이 조금 눌려져 내려간다는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경우는 성장주와 방어주 양쪽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연 뭐 회사 이름이 아연이죠. 그러니까 주는 아연인데요. 아연과 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금, 은, 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연 재련 과정에서 금, 은 이게 부산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고려아연의 경우는 대표적인 과거로부터 일단 금값이 오르면 무조건 올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은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죠? 금값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불거 먹었던 재료기 때문에 불거졌던 재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슈팅이 들어가기는 어렵죠. 잠시 이런 식으로 갔다가도 두들겨 맞기 딱 좋은 재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영권 분쟁의 경우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치고 올랐던 눌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즉 방어주적 성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금값 상승에 대한 이 이슈에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전반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앞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제가 히토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종목이 조금 시장이 주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면 틈새 타면 히토류 같은 경우는 또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같은 종목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 아침에 노바텍이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결이 돼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리튬이라든가 페라이트 이런 쪽으로 쭉 저게 비철 금속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실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2차 전지주와는 다르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고려아연이 반대 사이드로 도는,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틈새로 도는 업종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지수주들이 깨질 경우에는 반대로 시소로 도는 경우도 2차 전지가 도는 역할을 많이 해준다라고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역할, 선도주 역할을 해줘야 될 LG 엔솔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국자원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 대형주 라인에서 누군가 그걸 대신 해줘야 되는 종목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이제 사이를 뚫고 나가는 코스피 쪽에서는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 지금 현재 고려아연이 그 역할을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노바텍, 포스코엠텍 뭐 전부 2차 전지 종목이죠. 로봇이거나 그다음 또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반등이 들어진다면 또 로봇과의 연관선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2차 전지하고 로봇 뉴스 같은 경우도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 자체가 어떤 포인트가 된다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2차 전지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었는데 로봇이 2차 전지를 살리니까 올 2월달 자, 아래쪽에 보면 작년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로봇이 신속을 찬다. 8월달, 7월달, 작년 11월달, 12월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영권 분쟁 이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지 마시고 자, 금값의 상승분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은 이제 또 이 수급을 살펴보면 이게 또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기관도 물린 종목입니다. 자, 이거 1년간 보면 기관이 100만 주를 사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쭉 사 들어갔었죠. 11월 달 이 고려아연이 12월까지 폭주하는 이 흐름에서 50만 주를 샀고요. 이렇게 50만 주 넘게 샀고 그 뒤로 이제 밀려 떨어지는 쪽 흐름에서 계속 추가 들어가서 지금 100만 주 들어가서 이제 누적 평단을 살짝 물타기 죽도록 물타기에서 이제 살짝 넘어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이 앞쪽에 같은 경우는 개인들처럼 경영권 분쟁 이슈 이거 가지고 질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시브 물량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고려아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시가총액 12안까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따라 사게 되어 있죠. 패시브 물량들이 폭출을 하면서 사게 되어 있는 거고 이 패시브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갈 틈이 없이 그냥 무너져버린 바람에 그래서 뭐 일단 액티브 물량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물타기 성향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차피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실적이 나고 있는 종목이고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도 뒤에 이뤄지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가장 좋은 틈새 쪽에서 방어하기 가장 좋은 종목이 되겠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걸 어디서 사느냐인데 방금 전처럼 이렇게 112 정도 선까지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된다 하라면 15%에 올라들어간다면 이게 치고 올라가면 그게 다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자, 저 앞쪽에서 아주 장대양 보고 볼고 들어갔을 때 15%였고요. 그 앞쪽에서 이제 그 이슈 터져가지고 날아갈 때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26%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만 그 앞쪽에서 이제 18%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중간에 또 단발성 나올 때 17%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서 돌파 폭주에 들어갈 때 이때는 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넥스트에서 16.7%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조금 곤란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친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 이쪽에서 이제 이 중에서 반도체 쪽에서 제일 너무 많이 올랐거나 혹은 가장 뒤처지는 쪽이거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 실현하거나 정리를 하고 사시는 분들의 경우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고요. 오로지 요거 하나만 노리는 형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선이죠. 여기 지금 딱 보이는 이 자리입니다. 먼저 들어와서 막혔던 일체의 슈퍼랠리 단기 급등 랠리의 고점 지역 그리고 최근 올라들었을 때 요게 넥스트 시세를 제외한 실직 고점 지역
여기 지금 딱 이 가격이야. 그러니까 이 가격 아래쪽에서 사서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뭐 시장 이제 뭐 지금 미증시 선물 같은 경우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 선물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아마도 조금 더 반등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의 경우 1.45%, 이 S&P 500이 1.7%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지금 방어주의 형태니까요. 이거 그대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주가가 못 들어가고 눌려지는 흐름이 지수가 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때 요거 아래쪽에서 잡고 노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지금 단독으로 돌파 들어가는 쪽은 아닙니다. 방어주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45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늘 아침에 지금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이 중에서 이제 바로 받아야 될 종목이 있고요. 이제 틈새로 또 노리고 들어가야 될 종목이 있고요. 또 일부 조정해야 될 종목들도 있고. 자, 지금 8시 45분 들어오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색깔 바꾼 종목이 마이넥스, ST팜, 현대마린, 이제 살짝 고개 들고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종목 중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찾아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들어와서 이제 주가의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변동성 확대 위험이 있죠.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앞에도 이미 많이 겪어보셨겠습니다만 단기 조정에서 엉뚱하게 뭐 20% 30% 이렇게 두들겨 맞고 삐끗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 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다시 따라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자, 요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전문가들의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흐름들 오늘 아침에 뭐 저희 시장 분석도 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팔 거 팔고 다시 노릴 거 노리고 두산 에너벨 플러스 돌아 들어갔고요. BH 플러스 돌아 들어가고 있고요. 전력 쪽에서는 LS 에코에너지가 돌아 들어가고 있고요. 요 중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지금 전문가분들이 열심히 찾아내고 계십니다. 자,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한 다음에 오르고 들어오시면 24명의 전문가,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 2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종목만 살펴보고 있고 모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 드리다시피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재료주 하시는 분, 재료주 단타 치시는 분들도 있고 세력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급등주 이런 거 골라내는 분들도 있고 바이오 쪽을 다루는 분도 있고 로봇 다루는 분도 있고 그렇죠. 로봇 같은 경우에 클로봇 같은 종목들이 좀 뭐 반도체에 비해서 처지나요? 로보티즈 클로봇 같은 종목들이 반도체보다 못 올라갔습니까? 바이오의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반도체보다 못 올라갔나요?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가 아니라도 이렇게 각각 다양한 분야의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각 다른 길에서 종목을 찾아드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 앞쪽에서 지지난주 저 앞쪽에 수목금 약세 보이는 기간 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주도주라든가 이쪽 라인 들어가지 마시고 틈새 쪽으로 노리세요라고 해서 틈새 쪽으로 노리세요라고 개별 테마, 개별 세력, 틈새, 테마 이런 쪽 지금 가도 오늘 같은 경우라면 히토리 같은 경우가 되겠죠. 지난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요런 거예요. 이제 누가 근데 이걸 그런 쪽을 다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가신 다음에 전문가 특기, 성향 이런 것부터 살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천주를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제대로 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